안녕하세요, 민성님. 다들 제 말씀 들리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시험을 자주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모의고사 기간이라서 좀 쉬었고, 모의고사 끝나니까 저도 좀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느라고 시험을 못했습니다. 다들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랜만에 평소와 똑같이 보냈습니다. 지난주 모의고사라서 사실은 평소랑 조금 달랐었는데, 오늘은 그냥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고, 점심에 엄마 와서 엄마랑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산책을 좀 하다가, 그리고 산책이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가족 회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썼는데, 뭐 제가 먹는 거니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기분이 좋았어요. 뭐 시험을 보는 건 시험을 보는 건데, 채널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모의고사 기간이어서 제가 다른 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범도 거의 못하고 그랬었는데, 네.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많이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걸으면서 덥기도 하고 땀은 나지만 그래도 날씨가 예전처럼 뭐 눅눅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여름도 어느 정도 꺾여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2주 후면 9월이 오고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겨울이 오고, 겨울은 또 수능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수능을 향해서 달려갈 거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 시험도 1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그때 되면 정말 많이 체감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니란 것인지 별 느낌 없습니다.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행복할 일을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요, 지난주에 성현님께서 추천해주신 사평역에서라는 시입니다. 곽재구 시인께서 쓰신 시로서 저도 이 시를 읽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기억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진 시예요. 그랬는데 오랜만에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세이생님 안녕하세요. 사실 시밤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밤은 정말 99% 저의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시를 읽었을 때 느끼는 감성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 준비해 주셨으니까 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밭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생각보다 되게 긴 시네요. 네, 시밤 오랜만에 하죠. 세이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빴네요. 시가 되게 긴데, 시의 풍경은 아마 화자는 대합실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평역이라는 뭐 역이죠. 스테이션인데, 저는 이제 시를 읽다 보면 공항, 항구, 역,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느낌으로 오거든요. 어떠한 운송수단을 기다리는 곳이고, 사실 그걸 기다리는 시간만큼 길게 느껴지는 시간도 없지만 또 짧게 느껴지는 순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누군가한테 가기 위해서 지하철 승강장 플랫폼 앞에서 기다리면 그 전광판을 보면서 저 열차는 왜 이렇게 천천히 오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거꾸로 내가 입대하려고 기차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기차는 정말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이라는 공간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공간이 설레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아는 사람도 공항 주변에서 살고 공항 주변에서 일해서 너무 시끄러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왜냐면 저는 공군 나왔거든요. 비행기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믹서기 소리 이거 이상이에요. 굉장히 시끄럽고 믹서기는 끄면 되지만 끌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갈 때 그런 공간에 대해서 길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입대는 이제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셨지만 이제 휴가 복귀는 터미널에서 버스로도 탄 적도 있고 택시를 탄 적도 있고 지하철을 탄 적도 있는데 뭐 그때는 혼자 가거든요. 혼자 몸으로. 그래서 사실은 나를 아쉽게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공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프더랍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 남겨진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 보러 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떠한 공간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항상 유쾌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훈련소가 정말 힘들잖아요. 유격 이런 거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강철 부대 같은 거 보면 그게 똑같지는 않아도 대충 무슨 기분인지는 알아요. 왜 하는지 모르는 타이어 뒤집기 같은 거를 그냥 막 시키는 데가 훈련소거든요. 6주 정도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주 차부터는 와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막 이러는데요. 막상 6주 차의 모든 훈련 과정을 끝내고 다음날 수료식이 오면 울컥울컥합니다. 왜냐면 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생활관을 같이 썼는데 볼 일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막 다들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이메일도 교환하고 하지만 다들 알아요, 연락 안 할 거라는 걸. 그럼 내가 이 사람들 이제 살면서 볼 일 없겠구나. 물론 개중 몇 명은 보기도 하죠.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래도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다시 한 공간에 있는 이 모습은 다시 보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바보 같은 눈물이 납니다. 그때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수 있겠죠. 신바야, 그래서 너 여기 나 몰래 그러면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떠한 공간을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사실은 유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번째 꼭지를 그렇게 잡아봤어요. 이별이라는 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마음들을 갖게 되고 많은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주로 대부분의 이별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이런 목이 막 아프고 막 여기 가슴이 이렇게 쪼이고 막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훈련소로 복귀할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정말 반갑게 만났던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 친구들 뒤로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길 가야 되는 그날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떠나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떠난 사람은 아쉽죠. 떠나는 사람은. 왜냐면은 지금 당장 나한테 소중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한때 소중했던 무언가를 두고 오는 거니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쉽고 또 때로는 아플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떠날 때 남겨지는 사람도 매한가지겠죠. 더 힘든 사람도 많겠죠.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상대가 떠나는 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버려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남겨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떠나는 사람은 자기 의지라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있겠지만 떠남을 당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어차피 무언가가 벌어진 일이 있을 때 좀만 더 생각을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떠날 때, 어떠한 곳을 떠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죠.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 두고 온 것들에 대한 회한의 정서는 이제 두고 기억이 남겠죠. 근데 여기서 두고 온 거랑 남기고 온 거는 같은 말인데도요, 뉘앙스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고 온 거는 뭔가 내가 까먹고 두고 온 것 같고, 실수로 두고 온 것 같고, 후회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내가 남겼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내 의지인 것 같고, 뭔가 그걸로써 나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남겨진 물건과 나 사이에 그 유대관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저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겨지는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죠. 그 남긴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남긴 것들이 내가 있었던 그 공간에, 아니면 그 공간에 함께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평생에 남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표상물일 텐데요. 그걸 내가 더럽게 남기고 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더럽게 하고 왔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그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기억하겠죠. 내지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당장 도망치고 싶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것들은 내가 남기고 가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을 곱게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떠한 것을 소중하게 다뤘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난날의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도 행복하죠.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추억을 떠올렸을 때 그 추억이 아름답고 순수하게 내 머릿속에 행복하려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막 밟아놓고 오면 그 추억들도 내가 감히 그걸 어떻게 추억합니까? 내가 그렇게 쓰레기같이 굴었는데. 두 번째로는 떠나감을 당한 사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자부심이냐? 이 모든 추억과 관계와 기억들이 담긴 이 공간, 이 물건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라는 이 존재들을 누군가는 무책임하게, 때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다하고 어쨌든 떠났지만 나는 이것들을 지킨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남긴 것들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가 더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갔지만 나는 너희들이 행복했던 이것들을 누구보다 잘 간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온전히 이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추억해서 때때로 꺼내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어떠한 것들이 왔을 때도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행복할 거리들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나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네,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성현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독이죠. 왜냐하면은 추억이든 기억이든 뭐든 다 똑같은 거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추억이 깨끗해도 아무리 추억이 아름다워도 그걸 떠날 때 웃을 수 있을지언정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에 너무 깊이 빠져서 과거 속에 살면은 그 인생 되게 고달프죠.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많은 것들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물건도 잘 안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되게 재밌어 하기도 하죠. 까먹었던 얘기들을 막 해주니까 잊고 지냈던 이름 그 이름 오랜만에 듣는다 우리가 그랬었지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꺼내면서 추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추억이라고 기억하는데 상대는 그걸 기억을 못해. 이러면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다 힘들죠. 근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너네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그 과거 속에서 우리의 의미들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간다. 라는 자부심 하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별은 결국에 어떤 이별이든 힘들고 슬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관성이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균형 상태라는 게 있고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면 이게 있는지 꽤 오랜 시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균형입니다. 이 중에 뭐 하나가 없어지면 당연히 허전하겠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평소보다.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없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면 그거는 굉장히 무심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던 게 없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슬픕니다. 근데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겪어졌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 예의를 다해서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슬퍼하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한 가지 어느 순간 되면 나는 다시 일어나올 거고 어느 순간 되면 나는 웃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다짐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아파하는 것도 어떠한 소중했던 것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무언가가 내 옆에 있었던 이 관성 때문이고요. 이거를 유심히 봤던 나의 성향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정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결코 이게 값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값진 거였으면 내가 이걸 안 보냈겠죠. 이게 정말 값진 거라면 나 같은 값진 사람을 놓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앞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나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내가 별로 값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없어져서 힘든 거는 이게 값진 물건이어서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만큼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프고 슬픈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세요. 자존감이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틀렸다는 걸로 결론을 짓지 말고 지금 많이 무너지지만 이조차도 나니까 가능한 일이다. 나라는 사람이니까. 상대는 나한테 그렇게 차갑고 나쁜 짓들을 하고 때로는 연락을 안 하기도 하고 점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쓰레기 짓들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나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것이지
결코 니들이 나보다 잘나서 내가 니들보다 못나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다. 힘들 줄 아는 것도 우리가 다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힘든 순간들을 물론 힘들겠지만 스스로를 굉장히 숭고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과정 속에서 나 울 줄 아네 이런 일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이런 걸 보면서 우는 사람들 보면은 교양 있네라고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만화책을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걸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저런 울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런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에 철저히 공감을 해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많고 교양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힘든 상황, 슬픈 상황에서 충분히 아파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요. 그 속에서 충분히 울고 그 과정을 창피하지 않고 나는 정말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고요. 가장 멋있는 건 그 과정을 결국 다 이겨내고 더 행복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크게 3가지 얘기를 드렸네요. 역이나 공항이나 이런 건 다 이별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상대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공간 가면 신발은 좀 아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로는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가는 사람이나 결국에 떠남이라는 이별이라는 일은 어차피 벌어진 거니까 거기서 최대한 자부심을 갖고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힘들면 얘가 보듬어주고 얘가 힘들면 내가 보듬어줬지만 이제는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아픔은 순전히 내 몫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합니까? 지킬 사람은 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좋게 생각을 하면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별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필연적으로 아픈 겁니다. 그 아픈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부심 갖고 충분히 아파하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한 나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더 중요한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언젠가 나한테 다가올 겁니다. 공항하니까 역하니까 생각나는 말인데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연인이나 사람이나 이런 건 다 버스와 같아서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만 기다리면 또 다른 게 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2번째 말을 듣고 저런 속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날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고요. 그 중에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불이타라고 말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웃음을 짓게 해주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충분히 아파하시면서 그 속에서 충분히 스스로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좋은 시를 추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현님. 여기 나오는 카카오톡으로 계정 같은 걸 알려주시면 제가 항상 소정의 선물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카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하루님 요즘 제가 방송을 오래 못 켜서 서운하셨죠? 요즘 공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시죠.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보통 항상 방송 키면 이 말을 한 2-3번씩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근데 요즘에 입시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저도 받겠죠. 시험이 더 다가오면. 지금은 그리고 시밤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까지 이고 가야 하는 날들이 오겠죠. 근데 그건 그날의 신바한테 맡길 겁니다. 그날의 신바가 알아서 똑똑하고 척척 해내겠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올림픽이 끝났어요. 이번 올림픽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물론 저는 집에 TV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올림픽 선수들을 맨날 응원하고 월드컵 응원하고 이러면서 야, 나 진짜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응원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하는 일이 힘들어도 좀만 더 힘내시라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도 우리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국에 와서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는 국민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힘드시더라도 4년에 한 번 정도 기회를 바라보면서 4년 내내 준비한 우리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라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처럼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메달 하나 따지 못해도 박수 받는 것처럼 그 노력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언젠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래서 사실은 막 예전에는 도쿄올림픽 뭐하러 보냐 막 보지 말자 불매운동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도쿄올림픽만큼 감동적인 올림픽도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환경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파리올림픽 때는 진짜 신나게 파리올림픽 4년 후에는 파리올림픽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저도 34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볼까요? 아들이랑 볼 수도 있고 와이프랑 볼 수도 있고 혼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신나게 응원해야죠. 3년 뒤구나. 맞아, 이번 올림픽이 1년 연기됐지. 아이고, 세시생님 좋겠어요. 성인 돼서 본 첫 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은 저는 뭐였더라? 베이징 올림픽이었나? 리우 올림픽이었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죄송합니다. 씁쓸한 얘기해서. 세생님이 주신 이 명패 제가 요즘 자랑 엄청 해요. 팬한테 선물도 받았다고. 물론 저도 세생님 팬이니까요. 다들 내일은 뭐 하시나요? 내일도 다들 공부하시겠죠? 하루님 이번 주 다시 미라클 모닝 어때요? 맨날 제가 미라클 모닝 하자 그러고 펑크내서 죄송한데 이번 주는 진짜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조각 케이크를 일주일어치를 사왔어. 주말에는 또 제가 주말에 생일이라서 여기 없을 것 같거든요. 파티를 하러 호텔에 갈 수도 있고요. 주말에 다른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어차피 케이크 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케이크를 먹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날 겁니다. 다들, 아이고, 저는 오늘 자기 전에 반신욕 좀 하다 자려고요. 아이고, 미리 축하해 주시는 거요? 감사합니다. 콜드님이랑 뭘 봐요? 올림픽이요? 감히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님, 감언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감언님.
가모님 감사합니다. 정빈님 감사합니다. 콜드님 감사합니다. 주피터님 감사합니다. 아우 벌써 생일 다 맞은 기분이야. 사실 저는 태어나서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생일 파티니까 내 생일이라서 그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쫙 먹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생일은 방학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항상 아쉬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대해주니까 그런 아쉬웠던 마음이 싹 풀리네요. 콜드님 그동안 어디서 뭐 하셨어요? 콜드님 걱정 많이 했는데. 콜드님 또 구독 취소했었죠? 다. 그래서 이번 생일도에도 생일 특집 방송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보고 그냥 피식하시겠지만 학교 죽돌이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요. 밥을 먹고요. 산책을 하고요. 커피를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이 무슨 말씀 해주셨나 이런 것도 잠깐 서칭하고요. 근데 제가 좀 덜 쉬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저는 딱히 쉬는 시간이 필요 없고요. 대신 저는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쉬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정빈님도 그러셨구나.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정빈님 알죠? 생일이 방학에 있는 사람. 이게 안다니까? 이게 생일이 방학에 있으면 남들은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생일 파티는 솔직히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저희 때는 뭐 롯데리아 같은 데인데 거기 빌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초대장 막 보내주면 친구들이 햄버거 먹으러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봤다는 거지. 제 동생은 생일이 4월입니다. 그래서 걔는 막 해. 걔는 하는데 나는 못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핵 인싸여서 친구들이 많았다면 방학이라도 왔겠지만 정빈님은 내 맘 알 거야. 정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빈님도 생일 얼마 안 지났네요. 아이고, 여러분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얘기 나누고 계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밀당을 했습니까? 골드님이 저랑 무슨 밀당을 하셨습니까? 다 인싸들이에요. 하루님도 너무 인싸야. 저는 초등학교 때 생일 때 할머니가 수수팥떡을 해주시면 이걸 왜 먹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소리가 다 들려요? 너무 시끄러우신가 보다. 잠깐만.
세생님 저 선물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걸로 제가 지금 충분히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ASMR로 물소리, 빗소리, 불소리도 틀어드리는데요. 진짜 물소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요. 또 시끄러울 분이 있으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오늘 자기 전에 칵테일을 하나 만들어 먹고 잘 거예요. 왜냐면 나 오늘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칵테일 만드는 법을 좀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말리부 파인애플이라는 칵테일을 좋아하는데 제가 또 술은 잘 못 마셔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술은 잘 못 마시는데 말리부 파인애플이라는 술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보고 막 웃을 거야. 쟤는 무슨 술 이만큼 넣고 오란씨 엄청 넣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폰만 재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어디다 놨지? 잠깐 핸드폰을 갖고 올게요. 뭐가 섹시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반신욕을 왜 하냐면요. 오늘 담이 걸렸어요. 아 이게 진짜 제가 너무 웃긴 사람인 게 어제 피곤하다고 일찍 잤는데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잤거든요. 근데 10시간 정도 잤는데 또 자세는 불편했나 봐. 그래서 일어나니까 담에 걸렸는 거야. 그래서 아씨, 그래서 또 오늘 오후에 한의원 갔다 오고. 이렇게 맨날 코미디를 찍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담 오면 근데 또 술을 마시는 게 또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육이 막 풀려서. 아이샷 소주가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술을 마시는데 절대로 제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음료수인데? 뭐 그래도 과음을 하면 안 되니까 딱 이거 한 잔만 마시고 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딱 맥주요? 하루님 수능 보셔야죠. 저야 뭐 아닙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저랑 시간 잡아서 어느 날 시밤할 때는 맥주 특집 하면은 다 같이 맥주 들고 맛있게 마시면서 하는 그런 방송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주말에 생일 방송 만약에 하면 그때 뭐 다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치어스 하는 시간 가져도 어떨까요? 들어와 주시면요.
아이고고. 오늘은 성현님께서 방송을 거의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현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콜라요? 정빈님은 학생이시구나. 그렇죠. 아니 뭐 학생이 아니어도 술을 먹는 건 저는 진짜 근육 풀라고 근육이 너무 아파요 지금. 하루 종일 너무 아팠어. 저 생일은 언제지? 저 생일은 이번 주 일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외우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일을 막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도 종종 까먹어요. 나이를 저도 안 물어본 하루님의 나이를. 근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헐. 다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시원하다. 내년에 저 합격하면요. 제가 하루님 나이를 정빈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라도 합격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다 떠나서 내년에 어쨌든 그거 해야 되니까요. 팬미팅은 아니고 신바 회식. 그니까 그때 되면 당연히 서로 통성명도 해야 되고 얘기하다 보면 나이도 나오고 그리고 각자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거 좋아하는지 이런 소개 자리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 알게 되겠죠. 저도 야, 쟤는 방송은 저렇게 나오더니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실 거고요. 갑자기 무섭네. 아니, 근데 이번 주는 되게 신기했어요. 갑자기 구독자님들이 조금 새로 막 들어오셔서 나도 우와, 신기하다 막 이랬고 사실은 그런 게 섹시들이 제가 섹시한 게 왜 드립입니까? 근데 다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네. 이게 사실은 어제랑 비교해서 구독자가 한두 명 줄어들어 있으면 저는 막 상처 크게 받거든요. 누군가가 또 내가 싫어서 떠났구나 막 이러기도 하니까. 근데 뭐 싫어서 떠났겠습니까? 뭐 싫어서 떠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뭐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지난주랑 비교해서 100명 정도 늘었어요. 저도 신기합니다.
역시 혼자 힘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네, 성현님 말씀하세요. 시밤이요? 이제 시는 거의 다 얘기했고요. 이제 곧 종료할 것 같긴 합니다, 이응씨, 디응님. MBTI는 뭐 같아요? 이게 제가 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아직도 그건진 모르겠지만 뭐 같아요? 네, 저 지금 좀 취했습니다. 상현님이 한번 맞춰주세요. 맞아요. MBTI는 ENFJ. 제일 비슷한 분은 정빈님입니다. 저는 INTP입니다. 근데 INTP가 되게 별난 거라서 저랑 INTP랑 많이 다르게 뽑아줄수록 저는 이분이 그래도 나를 좋게 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 MBTI는 INTP입니다. 제 INTP는 섹시가 아니에요. 섹시는 그냥 저희 여러 가지 성향 중에 하나일 뿐이죠, 골드님. INFP랑 INFJ를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이게 근데 저는 너무 어려워요, MBTI가. 말복, 오늘이 말복이었나요? 여러분? 아이고, 그렇대요. 해리포터는 어느 학교냐고요? 호그와트 아닙니까? 해리포터요? 해리포터 테스트요? 뭐, 슬리데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안 해봤긴 했지만. 그리핀도르는 아닐 것 같고요. 물이 이제 넘치겠네요? 뭐, 넘치면 넘치는 거죠. 아닌가요? 물 좀 끄고 올게요. 다행히 아직 넘치지는 않았는데, 넘치기 직전에 제가 껐습니다.
다들 이제 하루를 잘 마무리하셔야죠. 저도 딱 원샷 때리고 물로 입수하겠습니다. 근데 원샷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취했는데. 원샷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니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술 마셔도 되죠? 이게 옛날에 아프리카인가 어디서는 막 19금 달아야 된다길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지가 들어오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생각보다 세네요, 이게.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어쩌죠? 오란시에다가 말리부라는 칵테일 섞는 술을 섞어서 말리부 파인애플이라는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술이 세서 그렇지. 지금 제 상태 보면은 평소보다 되게 빨갛고, 발음도 꼬이고, 발음도 세고, 혀도 꼬이고, 주책도 많이 떨고. 아이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고생했습니다. 뭘 먹지도 못한 술을 왜 갑자기 마셨나 해가지고. 다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설사 오늘 하루 공부하셨던 성과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계획한 만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실은 우리가 서로 같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나무래하지 말고 채찍질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나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스스로 쓰담쓰담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도 제발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방송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